자, 이제 299페이지 세 번째 시간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 여기 보겠습니다. 이 점유자 회복자 간의 관계를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순환에서는 반드시 다뤄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관여말을 지나서 종류 그리고 여기서 점유 추정력이라고 하는 거 봤습니다. 아까 자주, 선의, 평온, 공연, 계속, 적법 추정된다. 여기까지 봤고 이제 이어서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 책에는 먼저 지금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례 접근 민법을 보면 갑소유의 펜션을 을이 매수해서 사용하고 있었죠. 근데 매매 계약이 1년 뒤에 무효로 판명됐다. 무효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랬을 때 소유자 갑에 소유물 반환 청구로 이를 반환하게 되는 경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일단 최초로 이 갑과 을 사이에서 펜션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죠. 펜션이. 펜션. 네? 펜션이요, 펜션. 네, 펜션. 펜션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펜션이 이렇게. 펜션이. 펜션이 이렇게 두 동짜리 펜션이 있었어요. 두 동짜리. A동, B동. 네? 두 동. 이렇게 A, B동. 이렇게. 자, 이거를 을이 샀습니다. 매수인이죠. 자, 이전 등기 넘겨받고 갑한테 대금 다 주고 평화롭게 을이 이 펜션을 사용하고 있었죠. 지금 언제 동안 사용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사용한 겁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펜션을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1년 뒤에 이 갑과 을이 체결했던 매매 계약이 야, 이거 무효야, 이거. 무효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럼 결국 소유자가 누구였다는 거다. 계속 갑이었다는 거죠. 그럼 갑이 을한테 돌려달라 그러죠. 펜션 가지고 와라. 그럼 을은 이 펜션을 1년간 사용해온 자, 점유자고요. 갑 같은 경우는 펜션을 반환을 받아야 될 자, 회복자라는 거예요. 이들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쟁점이 세 가지예요. 쟁점 세 가지. 좀 내려가 보세요. 밑에 양괄호 3번 보세요. 여기서 점유자, 회복자 사이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점유자가 갑의 펜션을 지금 1년간 사용한 거죠. 이 사용료 줘야 되는가? 201조. 자, 둘째, 점유하던 남의 펜션, 갑의 펜션이 점유자 과실로 불이 났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책임,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냐. 202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유자가 이 건물에 1년 동안 사용하면서 지출했던 그 비용들, 개수비용, 보수비용들 이런 것들을 상환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냐. 비용 상환의 문제, 203조. 이렇게 세 가지 쟁점입니다. 자, 이것도 점유자 회복자겠죠. 예를 들어서 A가 농장 가지고 있어요. 농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닭이 있는 거예요. 닭이. 닭 10마리. 닭 10마리가 있는 거죠. 이거를 B가 훔친 거예요. 닭을 이렇게 훔친 거죠. 그럼 얘가 뭐예요? 도둑놈이요. 닭 도둑놈이라는 거죠. 이 도둑놈이 닭을 갖다가 3개월 동안 키운 거예요. 3개월 동안 닭을 키우다가 잡혔어요. 검거됐습니다. 검거. 그럼 이제 이 도둑놈이 닭을 갖다 돌려줘야 되겠죠. 얘가 이제 점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닭을 반환받아야 될 자, 요 A가 회복자라는 거죠. 이들의 관계도 역시 점유자, 회복자, 요 관련된 쟁점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봤듯이 이 세 가지 쟁점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쟁점부터 보겠습니다. 300페이지부터 쟁점 첫 번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과실 수취권, 과실 취득권입니다. 쟁점 1번. 2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실 취득권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조문화 확인해 보죠. 201조 보시면 1항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점유했던 자가
선의의 점유자라면은 과실 취득권이 있다는 거다, 없다는 거다? 있다는 거예요. 악의 점유자는 그 반대예요. 악의 점유자는요, 과실 취득권이 없어요. 자, 그럼 요 사례에서 이 을이 점유자가 1년 동안 펜션을 사용해왔죠. 이때 펜션을 사용해왔던 그 이익, 사용이익. 자, 우리 민법에서는 목적물을, 부동산을 이렇게 사용해왔던 그 이익도 과실로 취급해요. 근데 이 매수인을 같은 경우는 나에게 본권이 없다라는 거를 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 몰랐지. 무효라는 거 몰랐지.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에요. 따라서 을은 선이기 때문에 1년 뒤에 펜션을 갑한테 반환을 할 때 펜션만 반환하면 되겠습니까? 1년간의 사용료도 줘야 되겠습니까? 사용료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사용해왔던 이익은 과실이에요. 그죠? 얘 선이죠? 과실이죠? 을 거, 값 거? 을 거. 사용이익이 을 거라고요. 따라서 사용료 안 줘도 돼요. 펜션만 반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을은 선의점유자고 선의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에. 근데 요 경우는 이 점유자가 3개월 동안 닭을 키웠던 거죠. 근데 얘는 나에게 본권이 없으면 알아요, 몰라요? 너 알잖아. 너 악의점이죠. 넌 악이지. 그러면 닭에 어떤 과실이 있어요? 달걀이 있죠. 그렇죠? 달걀이 있는 거죠. 그럼 잡혔을 때 닭만 반환하면 돼요? 달걀도 다 반환해야 돼요? 달걀 다 반환하셔야 돼요. 너는 악이니까. 그죠? 선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2항 보세요. 2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했던 그 과실 다 반환해야 돼요. 계란 다 반환하셔야 됩니다. 소비하였거나 과실을 소비한 거죠. 과실을 어떻게 소비해서 계란 어떻게 소비해요? 후라이 한 거죠. 계란 후라이 해버린 거죠. 소비했죠. 자, 아니면 과실로, 그러니까 점유자 잘못으로 인해서 달걀을 훼손시켰습니다. 훼손시켰거나 아니면 닭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수치를 못한 거예요. 과실을. 이런 경우는 그 과실의 대가를 싹 다 보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취득권이 있지만 악의 점유자는 없다는 거죠. 자, 내려가서 파란색 2번 보세요. 선의 점유의 과실 취득. 자, 동그라미 1번에 선의 점유자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다. 판례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기역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천년과실, 법정과실 다 포함이에요. 자,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토지나 건물의 사용이익, 이것도 과실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디귿 보시면 선의의 점유자는요, 세 번째 줄에 목적물을 점유, 사용해옴으로 인해서 얻게 된 그 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반환 안 해도 된다. 선의 점유자. 반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과실은 내 겁니다. 내 거. 선의 점유자 거.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쟁점입니다. 쟁점 두 번째. 두 번째 쟁점은 20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내용은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아니면 목적물이 훼손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점유자가 어디까지 책임지냐의 문제입니다. 책임의 문제. 자, 이때 지는 책임은 크게 둘로 쪼개져요. 책임지는 그 내용이. 자, 첫 번째는 현존하고 있는 그 이익에 대해서만, 그 상태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면 되는, 네, 그런 책임이 있고요. 아니면은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해서 싹 다 배상해야 되는 책임도 있어요. 자, 조문 보죠. 오른쪽 페이지 202조 확인합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됐을 때 악의의 점유자. 악의는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그러죠. 악의는 전부 다 배상이다. 근데 선의이고 자주 점유자는 현존 한도에서 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존 배상 같은 경우는 점유자가 선의이고 자주일 때. 선의, 자주 둘 다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한 개만 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점유자가 악이면 이 경우는 전부 다 배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선인데 타주예요. 이러면 현존이에요, 전부예요? 일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돼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점유하는 모습이 자주, 타주, 선의, 악이 이렇게 있을 때, 자주, 타주, 선의, 악이 이렇게 있을 때,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을 때 현존 한도에서 배상 책임지는 건 몇 번만 해당되는 거예요? 요것만 현존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2, 3, 4에 해당되면 전부 다 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 2, 3, 4 다 하지 말고 몇 번만 확실하게? 1번만 확실하게. 선이 자주일 때가 현존이다. 이것만 확실하게.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하나를 알아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흔들림이. 자, 내려가서 표 보세요. 표에서 선의이고 자주 점유자일 때 현존한도 배상 책임이라는 거죠. 네,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배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을이 1년 동안 펜션을 쓰고 있었는데 여기가 불나서 멸실됐어요. 여기가 망가진 거예요. 이 동이 망가져 버린 거죠. 망가져 버렸다. 근데 이 을은 매수인이기 때문에 선의이지만 선의이면서 얘는 자주 점유거든요. 자주. 따라서 목적물이 지금 멸실됐거나 훼손된 경우에 이 펜션을 반환을 할 때 고쳐서 반환해야 돼요? 그대로 반환해요? 그대로 반환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존 한도에서의 배상이죠. 그죠? 안 고칩니다. 난 선의 자주니까. 근데 얘는요, 악이거든요. 얘는 악이죠. 아니, 분명히 10마리를 훔쳤는데, 10마리를 훔쳤는데, 닭이 3마리 남은 거죠. 너 7마리 어떻게 했어? 7마리 어떻게 한 거죠? 드셨습니다. 7마리를요. 그럼 7마리 드셨으면 이거는 목적물이 멸실돼 버린 거죠.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3마리만 반환해요. 3마리 반환하고 7마리 닭값도 줘야 돼요. 7마리 닭값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는 악이니까. 너는 악이니까 현존 한도다 전부 다다. 전부 다 배상하셔야 된다는 거죠. 얘는 악이니까 악이. 자, 이게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자, 뒤로 세 번째 쟁점. 쟁점 세 번째. 이건 2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 상환 청구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점유자가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뭔가 비용을 투입했을 때 그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비용은 일단 크게 둘로 나눠지죠. 필요비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유익비라고 하는 게 있죠.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현상 유지 비용으로서 비용을 투입했지만 가액이 증가되지 않는 비용. 그게 필요비죠. 예를 들어 뭐 세금 냈습니다. 관리비 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자, 근데 유익비 같은 경우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청구하는 거죠. 가액이 증가되는 비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필요비 속에 통상적인 필요비도 있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 들어가는 특별 필요비도 있어요. 저 B가 얘가 닭을 갖다 키우면서 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닭 키울 때. 비용 들어가죠? 비용 들어간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비용이에요? 모의,
예? 닭, 모이 이런 거. 예? 전기세. 예? 전기세 들잖아요. 닭들이 추우니까. 전기장판 켜줘야 되죠. 전기세 든다는 거죠. 이런 게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럼 특별 필요비는 어쩌다 한 번 들어가는 거. 닭이 아프면 어디로 가요? 병원 가야죠. 병원비. 이런 게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가는 특별 필요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필요비, 유익비 중에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때, 과실을 취득했으면 비용을 청구할 때 이 통상 필요비 있죠? 얘는 청구 못해요. 과실 취득을 하지 않았다면 통상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과실을 취득하셨으면 청구 못해요. 그렇다는 건 과실하고 통상 필요비하고 퉁친다는 거죠. 청구하지 마라. 너 과실 먹었잖아. 과실 먹었으니까 청구해, 청구하지 마. 청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과실을 취득했어도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지만 이런 특별 필요비나 유익비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 가능하다. 두 번째, 청구 시점. 어느 시점에 청구해야 되냐? 청구 시기. 자, 이거는요. 점유자가 회복자한테 목적물을 반환하는 시점. 반환하는 때. 그때 청구하는 거예요. 회복자로부터 반환 청구를 받았거나 반환을 할 때 그 시점에서 청구하는 거예요. 을이요. 이 건물이 낡아서 건물 고쳤어요. 여기다 이제 건물이 낡아가지고 이게 싹 이렇게 보수도 하고 뭐 이렇게 인테리어도 하신 거예요. 인테리어를 비용을 투입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무효라는 게 밝혀졌고 회복자가 펜션을 돌려달라고 할 때, 을이 펜션을 반환을 할 때, 펜션을 반환하면서 내가 여기다가 비용을 투입했으니까 그 비용 달라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점유자가 가지는 비용 상환 청구라는 거죠. 그럼 얘는요? 아니 얘가 지금 3개월 동안 다 키우면서 비용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비용 들었죠. 잡혔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닭을 반환할게요, 선생님. 닭을 반환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비용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병원비 깨졌는데 닭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병원비 좀 주세요, 청구. 도둑놈 병원비 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안 되겠죠, 그죠? 돼요. 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게 문제라는 거, 이게. 세 번째. 이게 어려워요. 비용 상환 청구는 점유자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점유자가 자주이든 타주이든 안 따져요. 불문한다. 이게 이제 우리 머리를 이제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게 복잡하다는 거죠, 이게. 아니 지금 쟤는 닭을 훔쳤지 않습니까? 훔쳤는데 무슨 비용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예, 됩니다. 법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만약에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해버리면은 이 회복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원인 없는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보는 게 민법의 시각이에요. 따라서 비용 상환 청구는 선의, 악의, 자주, 타주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있다. 책 보세요. 저 302페이지. 자, 302페이지에서 밑에 쪽 조금 내려와 보시면 종류라고 돼 있죠. 여기서 양괄호 1번에 필요비 상환 청구 확인합니다.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현상 유지 보존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이다. 현상 유지 비용이죠.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과실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라면 선의, 악의 따질 필요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이때는 다른 건 몰라도 통상 필요비는 청구가 안 된다라는 거. 통상 필요비. 퉁칩니다. 퉁. 그래서 괄호 속에 나와 있죠. 비용과 과실은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내려가서 양괄호 이번에 유익비 상환 청구 나오죠.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물건 개량 혹은 가치 증가시키는 비용을 유익비라고 합니다. 이 유익비 같은 경우는 자 오른쪽 페이지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증가가 현존할 때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에 대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내려가서 4번 보세요. 파란색깔 4번. 비용 상환 청구 시기 나오죠. 시기 언제 행사하는 거냐. 점유물을 뭐 할 때? 반환할 때. 반환할 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 총 3가지 쟁점으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점유 파트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를 지나서 마지막 논점 점유 보호 청구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 네. 자, 점유 보호 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점유자가 행사를 한다라는 거죠. 점유 보호 청구권이요. 자, 점유 보호 청구권. 자, 이 점유보호 청구권을 또 다르게 어떻게 더 부르냐면은 이거를 점유권의 기한, 점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불러요.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얘도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죠. 근데 뭘 가지고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 종류 3가지예요. 종류 3가지. 204조. 204조 점유물의 반환 청구. 204조 점유물의 반환 청구. 205조 점유물의 방해 제거 청구. 206조 점유물의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3가지예요. 자, 3가지 먼저 조문을 좀 확인하면 자, 304페이지에서 일단 위쪽에 204조 점유 회수라고 돼 있죠. 이게 반환 청구고요. 그다음에 205조 보시면 점유의 보유 관련해서 205조 1항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 방해를 받았을 때 그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 206조 1항에 보시면 점유자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예방 청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4조 보세요. 위쪽에. 1항의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했을 때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럼 204조 1항, 205조 1항, 206조 1항을 봤을 때 204조하고 205조 같은 경우는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205조는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 근데 206조는 밋이 아니라 뭐예요? 예방 또는이거든요. 206조가 또는이에요. 그렇다는 건 204조 반환 청구와 205조 제거 청구는 반환이나 제거 청구도 하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204조 5조는요. 근데 206조 같은 경우는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거니까 예방 청구하고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는 둘 다예요? 둘 중에 한 개만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개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는을 좀 잘 봐주세요. 또는. 네? 이걸 속일 수 있으니까. 자, 이 3가지 중에서 얘가 중요해요. 얘네 둘은 그냥 쩌리. 얘네 둘은 쩌리고요. 204조가 얘가 여기서 출제가 돼. 여기서.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가. 여기. 자, 그래서 204조에서 우리가 1항에서 확인했던 것, 1항에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 침탈이라고 하는 걸 당했을 때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4조 1항에서 말하는 건 침탈이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침탈이 없으면, 침탈 없으면 행사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지금. 2항 보세요.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럼 역시 반대 해석해보면 그 밑에 줄에 그러나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이 악이죠. 그때는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3항에 보시면 제1항의 청구권, 반환 손해배상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로 행사해야 된다라는 제척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04조 2항 선의의 특별 승계인,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를 한다고 행사를 못한다고, 행사 못한다고 못한다고, 그죠? 3항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몇 년 내로? 1년 내로, 1년 내로. 이 1년이 제척 기간이고요. 이 1년 안짝으로 소를 제기해야 된다. 소송 제기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출소 기간이라 그래요. 출소 기간 1년.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요. 노트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갑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노트북을 을이 말없이 가져갔어요. 네? 말하고 말 안 하고. 말 안 하고. 그럼 을이 뭐예요? 도둑놈이에요. 네? 을이 도둑놈이라는 거죠. 도둑놈. 네? 훔쳤다라는 거죠. 훔쳤다. 이게 침탈이에요. 점유의 빼앗음. 점유 침탈.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이렇게 빼앗아 가버리는 거, 이런 걸 침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도둑놈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책에서는 얘를 침탈자라고 합니다. 침탈자. 자, 그럼 을이 이 노트북을 침탈해버렸기 때문에 이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던 갑은 야, 노트북 돌려줘. 노트북 가지고 오세요. 점유물 반환 청구. 할 수 있어야 할 수 없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환 청구를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을이 이번에는 침탈자가 아니라 갑한테 사기친 거예요. 갑을 기망했어요. 사기. 야, 내가 중고나라에 비싸게 팔아줄게. 나 잘 팔거든. 비싸게.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 내가 팔아줄게. 라고 사기 쳐가지고 갑한테 노트북을 받은 거예요. 이러면 을이 뭐가 되는 거죠? 사기꾼이요. 이러면 이제 을이 사기꾼이죠. 사기꾼. 그래 놓고 이제 노트북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죠. 을이 도망가 버렸다. 그럼 사기꾼이죠. 사기꾼. 그래서 이제 얘가 노트북을 들고 그냥 날라버린 거예요. 을이 날랐어요. 그래서 갑이 을을 잡았어요. 너 잘 잡혔다. 사기꾼을 잡았으니까 갑이 노트북 빨리 뭐 하시라고? 빨리 반환하라고. 빨리 반환하시라고. 점유물의 반환 청구. 빨리 돌려주라. 나쁜 놈아.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되겠죠? 당연히. 그죠? 이거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것 때문에 이제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죠. 아니, 사기 쳤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는요, 갑이 자기 손으로 넘긴 거죠. 을이 이거 지금 훔친 거예요. 갑이 쏘가서 자기 손으로 넘긴 거예요. 갑이 자기 손으로 넘긴 거죠. 그래서 사기는 침탈이 아니에요. 침탈 아니야. 따라서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죠, 이게.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사기꾼이 내 노트북 저렇게 가져가가지고 잡았는데 노트북 못 돌려받으면
이거 못 돌려받으면 그럼 노트북이 을 거네요. 그죠? 노트북 을 거야 아니에요? 을 거 아니죠. 그럼 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취소라고 답하시는 분들 공부 많이 되신 분들이에요. 여기도 취소가 나오시는 분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갑이 사기꾼을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가 안 된다는 건 점유물의 반환 청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점유물 반환 청구는 안 되지만 소유물의 반환 청구 이거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돼요. 아니 둘 다 똑같은 반환 청구 아닙니까? 아니에요. 달라요. 점유물 반환 청구는 점유권 가지고 행사하는 거예요. 소유물 반환 청구는요. 소유권 가지고 행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점유권 가지고 행사하는 반환 청구하고 소유권 가지고 행사하는 반환 청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이거 두 개 분리시켜야 돼요. 이거 두 개를 딱 이렇게 분리시킬 줄 아는 자가 여기 문제를 안 틀립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점유물 반환 청구는 민법 204조.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는 213조예요. 근거 규정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근거 규정이요. 그러면 갑이 사기꾼을 잡았을 때 야 빨리 반환해라 할 때 204조 꺼내야 돼요? 213조 꺼내야 돼요? 213조 꺼내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얘가 실수로 204조 꺼내버리면 그럼 반환 청구가 안 된다는 것이 그건 안 된다. 213조 요거 꺼내야 돼요. 네, 다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요. 자, 305페이지 가보시면 점유물 반환 청구 관련해서 사례가 나와요. 사례 보세요. A 소유 자동차를 갑이 수리를 맡아서 보관 중이었어요. 근데 을이 자동차 점유를 침탈했다. 을이 자동차 훔친 거예요. 침탈했다. 자, 그리고 을은 다시 그 자동차를 병에게 인도했고 현재 이 자동차를 병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자, 이 사례를 통해서 또 다음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A죠. A.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죠.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차를 수리를 맡긴 거예요. 수리를. 갑한테 수리 맡겼어요. 그럼 갑이 A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아서 이제 수리해야죠. 그럼 갑은 점유자입니다. 자동차 점유자. 그랬더니 을이 이 자동차를 뭐 했다고요? 훔쳤다. 침탈했다는 거죠. 침탈. 예. 자동차 훔친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있죠. 그죠? 없으세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침탈 자동차 훔친 거죠.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얘가 점유하고 있죠. 자, 그럼 이때 갑은 점유자로서 침탈자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반환하시라고. 점유물의 반환 청구.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 침탈. 따라서 침탈자를 상대로 해서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을이 자동차를 그냥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이미 팔아 넘겼어요. 이미 팔아 넘겼고 병은 이게 훔친 차량이라는 것을 모르고 매수했다라고 가정하면 얘가 바로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죠. 갑은 침탈자 을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선의의 특별 승계인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점유물의 반환 청구.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죠? 예? 204조 2항. 204조 2항에서 선의의 승계인한테는 행사 못한다라고 해놨으니까. 법에서 그렇게 해놨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아니 그러면 선의의 승계인한테 차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돌려달라고 못하는 거니까 결국 자동차를 누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병이 자동차 가지게 되는 거죠. 누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차주 여기 있어요. 얘가 소유자예요. 소유자는 네? 소유자는 선의의 승계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반환해라. 여기서 행사하는 반환 청구는 점유물 반환 청구가 아니라 소유물 반환 청구죠.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선인데요? 어쩌라고요? 나는 소유자인데, 난 소유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행사하는 점유물에 반환 청구하고 A가 행사하는 소유물에 반환 청구하고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이거 다르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갑은 204조 가지고 하는 거죠. A는 213조.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점유물 반환 청구보다 소유물 반환 청구가 훨씬 강력한 거예요. 강력하다. 자, 204조 1, 2, 3항에서 침탈이 있어야 되고 선의의 승계인한테는 행사 못하고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로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건 결국 점유물 반환 청구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 놓은 거죠.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계를. 근데 213조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소유권 가지고 행사하는 반환 청구는 이런 제한 한계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소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이 있어야 된다, 침탈이 없어도 된다. 없어도 돼요, 없어도. 없어도 내 물건 가지고 있죠. 바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의의 특별승계인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물 반환 청구는 뭐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제한 없어요. 5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시간이 흘러도 내가 소유자면 얼마든지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야. 다르다. 책 봐요. 네모 1번. 청구권자. 지금 보고 있는 건 소유물 반환 청구가 아니라 점유물 반환 청구입니다. 청구권자. 1번. 점유보호 청구권의 주체. 현재 점유자다. 점유자가 행사할 수 있다. 자,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도 있고 간접 점유자도 있죠. 직접 점유자도 점유자죠. 간접 점유자는요? 점유자예요.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나오는 2번에 보조자는 행사 못하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사 못한다. 자, 내려가서 네모 2번입니다. 청구 요건, 침탈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먼저 파란색 1번에서 침탈의 뜻을 밝히고 있죠. 침탈이라고 하는 건 점유자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빼앗기는 거, 훔치는 거, 이런 게 침탈입니다. 자, 밑에 2번에 점유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 거 나와 있죠. 요번 순환에서는 양괄호 1번 여기만 기억하세요. 사기에 의해서 점유 이전했을 때, 자, 동그라미 1번에 점유자가 사기로 건물을 명도해 준 경우라면은 이거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침탈이 아니어서. 자, 다음 페이지요. 자, 306페이지 와보시면 위쪽에 네모 3번에 상대방 나오고 있죠.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행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침탈자 1번에 악의인 때에는 행사가 되지만 2번에 나오듯이 특별승계인이 선이자 이때는 이자한테는 행사 못한다는 거. 자, 그리고 조금 내려가셔가지고 네모 4번에 행사 기간 확인하세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로. 그리고 그 1년은 출소기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재판상 행사기간, 출소기간을 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가서 네모 5번에서 여기서 파란 색깔 2번 보세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게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예요. 별개. 점유물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밑에 줄,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점유보호 청구권 속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별개입니다. 별개. 자, 제거 예방 청구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로 가서 308페이지 보시면요. 04번에 점유의 소 그리고 본권의 소라는 게 있죠.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자, 만약에 침탈이 있었다면 점유물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갑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갑의 물건을 을이 침탈하였다. 침탈. 자, 그럼 이 경우는 침탈이 있었고 을이 침탈자이기 때문에 갑은 나의 점유권을 가지고 이 침탈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 할 수 있을 것이고 침탈이 있었으니까. 자, 근데 갑은 점유자이기도 하지만 난 또 소유권도 있거든. 나 소유자야, 소유권. 그럼 소유권 가지고도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여기서 점유물에 반환 청구를 하거나 소유물에 반환 청구를 하거나 다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을한테. 그러면 이 두 소송은 같은 소송, 다른 소송. 이거 다른 소송이에요. 다른 소송. 본권에 관한 소와 점유에 관한 소는 서로 별개의 소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별개. 따라서 이거는 양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에요. 갑이 을한테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때 204조를 가지고 점유물에 반환 청구를 한다면 판사님이 이거 심리할 때, 법원이 이거를 판단할 때 점유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소유권 판단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니, 왜냐면 소를 제기할 때 뭐에 대해서 소 제기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 제기했기 때문에 점유권 가지고 심리를 하는 거예요. 에? 판사님이 판사님이 뭡니까? 이 뭐라고 단어가 왜 생각이 안 나죠? 에? 그 뭐라고 해요? 친절하니까. 판사님이 친절하니까 점유권 가지고 소 제기했는데 이것도 다루는 거예요? 안 다루는 거예요, 안 다루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를 했다면 소유권 가지고 심리하겠죠. 점유권은 고려하고요, 안 하고요? 안 하고 요거 가지고 심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별개다. 별개의 소송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점유의 소, 본권의 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의 보세요. A가 소유하는 물건을 B가 침탈했을 때 A는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소송 2개 제기해도 돼요? 네, 소송 2개 제기해도 돼요. 왜 2개 제기하는 거예요? 별개니까, 그죠? 을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리라고 2개 제기해버리는 거죠, 2개 제기. 자, 이때 전자를 본권의 소, 후자를 점유의 소라고 하는 거예요. 2개 별개 소송이다. 자, 그래서 밑에 양자의 관계를 보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밑에 2번 보세요. 파란색 2번. 점유의 소, 이거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점유권만 심리합니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점유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쉬었다가 4장 소유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